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그 실전 문제풀이 과정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20번까지고요. 첫 번째 문제 OX 문제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서 신주 인수권만 따로 거래할 수가 있죠. 따로 떼서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존속기간은 만기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특징이죠. 2번 OX 문제 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을 해당 연도 중에 해지한 경우, 중도 해지한 경우네요. 해지 시까지 납입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미 세액공제 받은 보험료에 대해서도 추징되지 않는다.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의 사망보험금, 해지환급률 및 연금액은 보험회사의 과거 투자 수익률을 기준으로 예시한다. 이게 좀 틀렸네요. 그죠? 예. 변액연금보험의 사망보험금, 해지환급률 및 연금액은 딱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예.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세 가지 수익률이죠. 예. 마이너스 1% 평균 공시율, 평균 공시율의 1.5배를 가정해서 미래 환급금을 예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예, X가 되겠습니다. 4번 예, OX 문제 마지막 문제네요. 특별계정 최초 설정 시 기준 가격은 자 1좌당 1,000원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좌와 기준 가격 1원은 같은 값이죠. 그래서 1,000좌당 1,000원으로 시작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이제 사지선다형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장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거래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은 장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단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기금융상품이죠. 그래서 일단 1번이 대규모로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단기금융상품에 비해서 유동성이 높다. 유동성이 높은 것도 장기금융상품이 유동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 단기금융상품이 장기금융상품에 비해서 유동성이 높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5번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3번, 4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죠. 만기가 길어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이 크다. 장기금융상품이니까 만기가 더 길죠. 길어서 금리 변동에 따라서 만기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격 변동 위험도 더 큽니다. 맞는 내용이죠.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채권 발행 가능하죠. 정크본드. 그래서 채무 불이익 위험도 존재합니다. 얘도 맞는 내용이고요. 4번. 투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파생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가 장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장기금융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자, 이 6번 유형이 최근에 많이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의 있게 봐주시고요. 지문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뭐 해답에 어떤 포인트는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찬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무슨 뜻입니까?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 이 말이죠. 수요가 늘어난다니까. 그러면 금리는 서로 빌리고자 하니까 금리는 상승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금리다. 이게 맞는 얘기죠. 간혹 실질금리와 명목금리를 이렇게 바꿔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4번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죠. 3번 한국은행은 분기별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분기별 월 1회 아니죠.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4번 정기예금에서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면 원금에 대한 이자는 매년 동일하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죠. 첫해 연도는 원금에 따른 이자, 그럼 둘째 연도는 원금에 대한 첫째 연도에 붙은 이자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자는 점점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4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식의 매매 거래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 일시정지 제도는 1일 1회 안에서만 발동이 가능하죠. 얘는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무이결권주, 무액면주 우리나라에서는 발행 불가하다. 무이결권주는 우리나라가 발행할 수 있죠. 무액면주는 우리나라에서는 발행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둘 다 발행이 불가하다 그랬으니까 틀린 정답은 일단 2번이고요. 주식의 가격 제한폭은 전일 종가 대비 상하 30%죠. 가격 제한폭입니다. 4번 위탁 수수료는 금융투자회사, 즉 증권회사죠. 그죠?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증권거래소는 세금이죠. 얘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위탁 수수료는 일종의 시장을 이용한, 증권회사를 이용한 수수료의 개념이죠. 그래서 그것은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상증자의 종류 설명이 맞게 연결된 것은 찾아보죠. 주주 배정. 새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권을 기존 주주들의 보유 지분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유상증자 형태는 주주 배정이 맞습니다. 1번이 맞는 지문이고요. 제3자 배정. 1번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방식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방법은 제3자 배정이 아니고 얘가 일반 공모죠. 일반 공모. 일반 공모를 얘기하는 거고요.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은 얘가 3자 배정 방식. 설명이 서로 바뀌었네요. 2번, 3번이. 4번 직접 공모 보겠습니다. 직접 공모는 인수기간을 통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자신의 책임과, 여기도 타인의라 그랬으니까 타인도 틀렸네요. 직접 자신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서 신주를 공모하는 방식을 직접 공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주식시장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동시호가에서는 소액 투자자에게도 일정한 수량을 배분하기 위해 주문 수량이 적은 효과가 아니라 주문 수량이 많은 호가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2번 주식의 매매 결제는 거래 성립일로부터 2영업일제가 아니라 3영업일제죠. 3영업일제 되는 날 결제된다. 이게 주식의 이제 보통 결제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3번 비상장 주식 매매의 경우에 0.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이 된다. 비상장 주식은 증권거래세율이 0.5가 아니라 0.35죠. 0.35. 좋습니다. 4번 동시호가에서는 시간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번이 정답이네요. 동시호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 동안 일단 매수 매도 주문을 한꺼번에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딱 정확하진 않지만 평균 가격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이제 가중 평균한 가격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빨리 실은 매수 매도 주문을 내었던 뒤에 나중에 내었던 어차피 평균 가격으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동시호가에서는 시간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한국거래소가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자본이익률 감소. 자본이익률이 감소했다고 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지는 않죠. 자본잠식, 심각한 자본잠식, 사업보고서 미제출, 회사의 은행거래 정지, 요거 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본이익률 감소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식과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주식을 발행할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한다. 회사가 자본금을 늘릴 때 발행하는 것이 바로 주식이죠. 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채권의 조달자금 성격은 자기 자본이 아니라 채권은 돈을 빌려오는 거죠. 타인 자본입니다. 얘는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본은 주식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이
자기 자본이 되겠죠. 일단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지문은 주식은 출자증권 형태로 자본금이죠.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입니다. 4번 기업 청산 시 채권은 주식에 우선하여 재산 분배권을 가집니다. 즉 주식과 채권 모두 자녀재산 분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은 자기 자본 같이 사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같이 떠안고 채권을 돈을 빌려준 거죠. 예, 빌려온 거기 때문에 실은 돈 빌려온 사람에게 먼저 자녀재산 분배를 하고 그래도 돈이 남는다, 재산이 남는다. 그러면 주식에 배분해서 재산을 분배하게 되는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채권 수익률의 종류는 무엇인가? 채권 수익률의 종류 몇 가지 있었죠? 한번 봅시다. 채권 시장에서 대표되는 수익률. 채권 시장에서 대표되는 수익률 이미 답이 나왔네요. 발행된 채권이 유통시장에서 계속 매매되면서 시장의 여건에 따라 형성되는 수익률을 바로 우리가 유통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어차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개념 정도는 암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세율 몇 퍼센트입니까? 소득세율 6에서 45%죠. 그죠? 1,400만 원이면 가장 과세 표준이 낮은 구간에 해당되는 6%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구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소득별 과세 세율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과세 표준,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6% 적용. 우리 금방 봤죠. 법인세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9%. 3번 상속세 과세 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가 아니라 50%죠. 50%. 자, 최근에 세율을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고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 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상속 증여세율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생명보험 상품을 보험사고의 형태에 따라 분류한 것. 보험사고가 어떤 겁니까? 생존이냐, 사망이냐, 생사, 혼합이냐. 그게 바로 보험사고죠. 그래서 사망보험, 생사, 혼합보험, 생존보험. 예, 이게 바로 보험사고의 형태에 따라 생명보험 상품을 분류한 세 가지입니다. 자, 정답은 가, 다, 바. 4번이 되겠네요.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계약자인 A씨가 B 보험회사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최종일은 언제인가? 자, 청약 철회 기간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증권을 받고 며칠 이내입니까? 15일 이내죠. 단 청약일로부터 며칠을 초과할 수 없다? 30일을 초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증권을 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7월 20일이네요. 그러면은 15일이면 7월이 31일까지니까 8월 4일까지입니까? 예. 근데 문제는 뭐냐? 8월 4일이 청약일보다 30일이 초과를 했네요. 그죠?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지만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7월 1일 플러스 30일이 바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최종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7월 31일이 되겠네요. 17번 다음 중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 은행의 연금저축 신탁 등이 대상이다. 이거 맞네요. 2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금액이 얼마? 5,500만 원 이하인 자의 세액공제율은 12가 아니라 더 우대주죠. 15% 맞습니다. 자영업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종합소득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대상이 되지만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자인 자영업자도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정답은 4번이겠네요.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퇴직급여형 퇴직연금 계좌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죠. 그 확정급여형 DB형이죠. DB형은 퇴직연금 계좌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 자주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변액연금보험은 일반적인 그냥 연금보험이고요. 연금저축은 세제 적격 생각하시면 되겠죠. 1번 연금저축은 보험료 납입 시에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세제 적격이죠. 2번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시에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소득으로 과세를 하죠. 연금 소득입니다. 3번 변액연금보험은 보험금 수령 시 보험 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축성 보험이라고 보는 거죠. 4번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 시에는 세제 혜택이 없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틀린 설명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와 같이 변액 종신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사망보험금의 과세 방법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가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확인해야 됩니까? 보험 수익자와 납입자가 동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달라지겠죠. 근데 보험 수익자와 보험 납입자는 동일인입니다. 본인 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인 경우에는 과세가 되질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중 변액보험의 법적 규제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1번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보험업법은 적용받지 않는다. 변액보험은 보험업법도 적용을 받고 자본시장법도 적용을 받죠. 2번 보험회사의 임직원은 변액보험 판매할 수 있죠. 3번 변액보험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험은 판매할 수가 없죠. 4번 변액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라 일반 보험상품과 분리하여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운영을 해야 된다. 얘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월 문제풀이 과정 첫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또 잠시 후에 두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